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2% 이상 오르면서 장중한 때는 2,0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00선 위에서 거래 마쳤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주간 기준으로 3%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여전히 시장의 우려거리로 남아있고 밸류에이션 부담 우려까지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시장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시장이 참 좋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지난주 주말에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여전히 기술주 위주의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우선 여전히 좀 우려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미중 간의 갈등이 여전히 좀 격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발목을 잡을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있어서는 크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홍콩의 국가보안법 이 부분들이 지금 미국 쪽과 중국 쪽에 있어서의 심리를 좀 자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여기에다가 지난 20일이죠. 외국기업 보유 책임법을 미국에서 통과를 좀 시켰습니다. 이 부분들은 결과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중국 기업을 옥죄겠다라는 그런 시각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은 외국 기업 같은 경우, 특히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자국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3년 전속 미국의 회계감독위원회 감사를 좀 받지 않으면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주식 거래는 좀 중단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들 중에서 기업들이 224곳 정도가 있는데 213곳이 중국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중국 쪽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흐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이 부분들도 계속 중국 때리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또 하나의 중국 압박 카드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한편 미국 쪽에서는 이 코로나19 백신을 연말까지 좀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 렘데시비르에 있어서의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밝혔었고요. 여기에다가 혼합을 해서 쓰게 된다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사거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장에 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특히나 렘데시비르 관련 종목군들은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시장 지도를 보게 되면 IT주들, 기술주들의 종목군들이 좀 강했었고요. 파이낸스, 금융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혼조세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 이외에 대체적으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좀 보였던 그런 상황인 만큼 오늘 시장은 숨고르기가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주간 기준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거래 조작이 2%대의 좀 상승을 보였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2.24%, 2.4%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여전히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의 20주선은 여전히 우하향을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대로 좀 기록할 그런 작용들이 좀 많다라고 좀 보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말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주 초반에 매수했던 금액들을 대부분 다 매도를 다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뭐 종목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참여율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개인의 비중을 보게 되면 한때 거래소는 78%까지 급증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92%까지 개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여전히 고객 예탁금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21일 기준으로 약 한 43조 4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여전히 이 매수를 할 수 있는 대기 자금은 여전히 충분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종목군들, 종목장으로 좀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시장이 올라가니까 이제 금지됐던 공매도를 좀 다시 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 기사거리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공매도는 차라리 없어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개인 투자자들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지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예정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전히 좀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장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우선 이번 주 시장, 오늘 아마 미국 시장이 휴장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망적인 그런 자세를 좀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한국 증시가 좀 많이 밀렸고 미국 시장은 오히려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쌍봉 출발을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 쪽에 있어서의 분쟁이 계속적으로 좀 격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갖추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처럼 아마 매도세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체크는 지속적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결론은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번 주에 일정이나 이슈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렘데시비르 치료제에 있어서 국내 사용 여부가 좀 결정이 되죠. 이 부분들에서 종목분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표 발표들은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뭐 목요일날 베이지북 공개가 된다라는 거, 1분기 GDP 수정치가 좀 발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8일날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신라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시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라젠에 있어서의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임상종합학회가 좀 개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대학바이오 쪽 섹터가 이 개최 시점을 맞춰서 매도 물량이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지 이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정에 있어서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한국 시장의 흐름들은 이슈와 재료 그리고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들어와주는 그런 종목으로 좀 압축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소부장 섹터들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실적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소부장 쪽에 좀 관심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 그리고 길게는 이번 주 장에서도 소부장 그리고 뭐 바이오 쪽을 좀 보면 될까요? 여전히 뭐 봐야 될 부분들은 지수에 있어서의 조정 관점 그리고 성장 섹터의 성장 정책주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섹터들은 뭐 제약바이오 쪽 섹터, 뭐 헬스케어 포함이겠죠. 그리고 IT 소부장 쪽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관심 섹터 내에서 뭐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좀 함께 드리면 여전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인데 실적에 있어서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은 중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인상경영학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슈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에 있어서도 가장 빠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종목군들 순환매 차원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소부장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원주 QNC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장대양봉 이후에 이 거래일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뭐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쪽도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원유 QNC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텍도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괜찮죠. 심텍이라든가 아니면 유니셈 뭐 이런 기업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유니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 정고점에 있어서의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받았을 때 뭐 눌림을 줄 때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격이 과도하게 좀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로 여러 번 쪼개서 매수를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이들 기업이 하반기에도 오히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5월 25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양시장이 모두 2%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에 마쳤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지난주 목요일에 2,0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소폭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2%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주간 기준으로 모두 3%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WTI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현재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네요. 현재 삼성전자는 0.1% 강보합권으로 거래가 출발을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소폭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양봉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현재 0.49% 상승세 나오고 있고 81,700원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해에만 수주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에 64만 원대까지 진입되면서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한 상황이고 네이버 오늘 신고가 경신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네요. 1.95% 상승합니다. 2% 가깝게 급등하면서 네이버는 오늘도 갑니다. 23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출발하고 있고 우선주는 움직임 없이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만이 파란불인데 0.46% 약보합권이 그칩니다. 21만 5천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LG화학 38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SDI도 0.6%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한번 1%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10위권까지 지난주 금요일에 진입이 됐고 오늘은 다시 한번
9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2% 이상 강세를 가져가면서 25만 2,500원대.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시총 10위권까지 진입됐고 시가총액이 21조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오늘 9위권까지 진입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면서 강하게 출발합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0.7% 상승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 10위권까지 밀렸고 현대차는 현재 11위권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은 0.3%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976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0.4% 상승 나오는데 710선까지 진입되면서 현재 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CJ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는데 헬스케어는 0.1% 강보합권에 그치고 제약이 오늘 좀 강하네요. 1% 가깝게 상승 나옵니다. 86,700원대, HLB도 0.49% 상승 나옵니다. 네, CJ는 0.5% 약보합권에 그치고 있고 109,100원대에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좀 빠지는 동안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주는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CJ과 알테오젠이 지난주 금요일에 큰 폭의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알테오젠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19만 7천원대에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 현재 0.48% 상승 나오면서 20만 8,300원대, CJENM 강보합권, KMW 강보합권의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 오늘 특징적인 정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1% 이상 강세를 가져갑니다. 76,7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현재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지난주 금요일에 신고가 경신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2%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10만 2천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에코프로비엠이 이 우상향 그래프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좀 유니온을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11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벌써 보니까 83%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미중 무역 갈등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강했는데요. 일단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항상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니온 같은 경우도 전날까지 급등을 했지만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수익이 난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챙겨가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T플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T플렉스도 그때 이후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패턴이 지금 넘어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세녹스라든지 T플렉스라는 종목들도 매매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시간에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이견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타로 하실 때에서는 항상 그 손절 라인을 항상 짧게 잡고 그리고 강한 종목을 쳤을 때에서 이렇게 빠른 수익이 날 수 있지만 반대로 손절을 놓쳤을 때에서는 손실도 커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선수들은 이런 이제 밑에 있는 이제 거래량들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항상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초보자들도 항상 거래량을 보면서 밑에 보이는 이 거래량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 종목으로 패턴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에서는 단기간에 빠른 수익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종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인지 매도할 종목인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인데요. GN1 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GN1 에너지. 자, 일단 여러분들도 듣기에 조금 생소한 종목일 수 있겠는데 전일 일단은 정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장대 양봉 하나 나왔어요. 윗꼬리가 좀 실리긴 했지만 손절 라인을 잡고 매수 공략은 가능은 합니다. 일단은 매수 공략을 가능하신지 물어보셨는데 매수는 가능하지만은 목표치가 굉장히 짧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저항 라인이 지금 2,000원짜리에 지금 강하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주게 되면 한 1,750원에서 한 1,800원 라인에서 아마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오는 이 저항 라인을 이거를 쉽게 돌파는 어려울 거라 보여지고 어느 정도 들어주게 되면 이제 다시 떨어질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목표치가 좀 짧은 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지금 보이는 1,560원 요 정도 라인이 깨지면 이제 손절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뭐 매매는 가능하지만 단점은 목표치가 짧다. 다른 종목이 좀 짧은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일단 뭐 기업적으로는 뭐 친환경 자연에너지 뭐 지중열 그러니까 땅이죠. 그 열을 이용해서 이제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를 또 하고 뭐 그런 사업을 주로 하는데 최근에 이제 두산 퓨어셀과 이제 MOU 체결을 하면서 건물용 연료전지를 바탕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는 그런 연료전지 사업을 한다라는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좀 움직여주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두산 퓨어셀이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약간 얹혀서 가는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많이 올라왔는데 목표치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목표치가 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에서는 손절 라인을 반드시 지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알톤 스포츠인데요. 지난번에 삼천리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동 킥보드 그 법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와주는 그래서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을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알톤 스포츠뿐만 아니라 뭐 빅텍이라든지 뭐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지난주 좀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아직 꺾이는 모습은 없네요.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 아직 꺾이는 모습은 없죠. 아직 뭐 전날 종가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문제는 얘도 이미 많이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N자 목표치 조금 남겨놨습니다. 뭐 많이 남겨놓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5일선을 타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지만 오늘까지 움직이게 되면 이제 3일 동안 움직여버리는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살짝 눌릴 때 공략은 가능하신데 어쨌든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보유는 가능합니다. 뭐 매수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에서 한 2,700원 라인, 요 정도 라인을 깨지 않는다라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그러니까 1파를 주고, 조정 2파 주고, 3파를 꺾이고 나서 한 번 더 상승을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2,7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눌려도 보유가 가능하시고, 한 번 더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미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급등해 있기 때문에 저 2,700원을 깨지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대신에 이제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매출액 부분들이 어느 정도 증가가 돼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삼천리 자전거는 그나마 재무사표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잡혀주고 있는데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으로 있죠. 물론 이번 1분기서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서 실적들이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예상들은 이번 1분기 이후에서 계속적인 이제 흑자 전환을 뭐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실적들이 좋아질 거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전히 관리 종목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탈피가 되거나 확실히 돌아서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쪽으로는 알톤 스포츠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삼천리 자전거가 낫다고 보는데 얘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쫓아가기는 좀 어렵고 삼천리 자전거가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대장주들 보면서 알톤 스포츠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질문 세 번째인데요. 자, 한네트입니다. 자, 한네트. 자, 지금 한네트 같은 경우도 지금 N자형 목표치를 이렇게 크게 주고 있는 부분인데 윗꼬리가 굉장히 심하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눌리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이 한네트를 가지고 이제 단타적인, 제가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그 어떤 종목도 다 단타가 됩니다. 근데 영양가가 조금 틀리거나 이제 종목들에 대한 점수가 좀 틀려질 뿐이죠. 조금 더 유리한 종목들, 조금 더 불리한 종목들, 그러니까 매매로는 다 가능은 한데 이 윗꼬리 이 부분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어쨌든 간에 매수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매수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 일단 손절 라인을 한 3,6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3,600원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는 가능하지만 앞전에 얘기했었던 알톤 스포츠라든지 지원의 에너지보다는 조금 불리한 형태예요. 왜냐하면 윗꼬리에 이미 목표치를 달성을 한 상태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네트가 지난주까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은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이제 관련주들이 있어요. 무슨 종목이냐면은 이제 디지털 화폐,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얘기들인데 중국 양면에서 이제 한중일 공동 디지털 화폐를 공식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움직였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이미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서
정부에서 이제 비대면 결제, 스마트 상점 본격 도입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결제 카드, 뭐 티켓 발행기, 비대면 관련 상품.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상품에 대한 그런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원래부터 한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금 자동 지급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형 유통점, 편의점, 휴게소 이런 부분들에 이제 현금 자동 인출기를 설치를 하고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서 이제 피오스카라 그러죠. 그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쪽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여서 그래서 같이 움직여줬는데, 문제는 그쪽 관련주들이 뭐 청호 컴넷이라든지 푸른기술이라든지 얘네들이 다 많이 한번 움직였어요. 한번 많이 움직였던 터라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손절 라인을 잡고 공략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쨌든 오늘 세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목표치가 굉장히 좀 짧게 남기는 했지만 지원엔 에너지가 그나마 세 종목 중에서는 제일 매매하기가 오늘은 그나마 좀 나아 보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삼천리 자전거를 보면서 이제 알톤 스포츠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일단 요거 두 개까지는 매매가 조금 그래도 수월한 편이지만 한네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이제 이번 주에서는 흔들릴 수 있는 흐름이 있어서 반드시 3,600원이 깨지면 이쪽으로 확 밀릴 수가 있어서 그 정도 3,600원이 깨지면 매매를 하는데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다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에서 일단 뭐 시장이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라 그러면 단타적으로는 얼마든지가 매매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 시간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 초보자들한테는 안전하게 바닥주를 실전 매매 정도 시간에 늘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단타로는 아침에서 공략을 하고 10시 프로그램에서는 바닥 종목들로 승부를 보시는 그런 방송을 여러분들이 시청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종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훈 전문위원님 다시 만나볼게요.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을 좀 드릴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은 메디톡스예요. 메디톡스에 대해 좀 물어보셨는데요. 추가 매수를 물어보셨어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오늘 1%대의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재개가 된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청문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은 아직까지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끝난 부분들은 아니에요. 추가 매수를 어디에서 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매수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손실 중인 상태에서 매수를 좀 해본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17만 5천 원? 그 이하 권역에서 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자리대에서 좀 매수를 해보게 된다라면 아직까지 조금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최근 들어서 전날 같은 경우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반등 시도, 뭐 기대감에 의한 반등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17만 5천 원짜리대 이하 권역에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치를 보게 되면 정고점 자리대에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자리대 뭐 한 21만 원 언저리가 좀 되겠네요. 그 자리대를 일단 목표치를 좀 잡고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짧게 보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21선 자리대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 상당히 좀 21선과 현재 가격과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21선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도 일단 병행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선암이에요. 선암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단기적인 그런 매수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에 매수는 언제든지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좀 길게 끌고 갈 거냐,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2월 달에 신규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1개월 차하고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개월 차의 보호예수 물량은 일단 시장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개월 차가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전히 이 기업에 있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테마로 엮일 수 있는 그런 재료도 좀 많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좀 이 기업에 있어서는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1분기도 19억에 11억에 대한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조금 러프하게 한 4,000원 정도, 그 4,000원권역 이하에서의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4,000원 이하권역에서 매수를 한다라면 한 5,000원 정도 때까지의 목표치는 나올 수가 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4,000원 이하권역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5,000원짜리대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좀 일부 생기면서 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 이 부분들에 있어서 분석할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 테마적으로 엮일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실적에 있어서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종목은 여전히 소부장 쪽이에요. 소부장 쪽의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익 QNC입니다. 원익 그룹사 계열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의 사업 방향하고 상당히 많이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우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그리고 메모리 쪽,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최대 수혜, 삼성 쪽에 있어서의 최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삼성 원익 계열사인 상황이고 소재 쪽에 기술력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원익의 장비를 쓰게 된다면 QNC의 소재도 일단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지난주에 대량 거래가 좀 커지면서 상승을 했어요. 저항대를 뚫어놓고 난 그런 모습들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3거래일 때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면서 매물수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만약에 이 매물수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이 정고점 돌파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뭐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매수 포인트는 가급적이면 따라 들어가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15,000원 이하죠. 14,900원짜리대에서부터 한 14,500원, 뭐 그 정도 대의 그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18,000원짜리대가 최고가 자리대예요. 저는 이 고가 자리대는 넘어서서 2만 원대에 좀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3,000원 자리대를 깨지게 된다면 다시 박스 하단으로 회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13,000원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파미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렘데시비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이제 상승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박스권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중요한 거는 25,000원을 돌파를 해줄 것인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기적인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목표가로는 25,000원 정도 제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흔들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너무 많이 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일단 기계적으로 지금은 대응을 하셔야 될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 삼강 에웬티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장전에 매수 시그널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단 장 초반에 접근을 하지 못하셨다면 일단 지금 자리는 조금 대기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매물 구간이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지켜보고 만약에 매수를 원하신다면 4,500원을 지금 딱 이 자리 갔다가 지금 눌리고 쉬고 있거든요. 일단 4,500원 자리를 돌파를 해주는지 확인하고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준다면 어느 정도 진입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업황 관련해서 일단 조선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힘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단기 스윙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하나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좀 지켜보자.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종목을 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조금 지켜보셨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눌려주거든요. 눌려지면 4,000원 아니면 3,800, 700원 자리까지도 한번 눌렸다가 이제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4,000원 정도에서 다시 진입을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보 관련해서도 이제 물어보시는데 네, 오늘 아침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일단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아침에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은 살짝 풀어내는 모습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 매수 금액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점에서 잡았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구간에서는 천천히 한번 지켜보셔도 된다. 3,000원까지는 한 번 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리에서는 상한가를 굳혀주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 외인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아직 상승할 힘은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유튜브에서 올려준 세 가지 종목을 함께 트레이딩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유니언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유니언 머티리얼즈를 오늘 이제 매수 시그널이 어떤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유니언 머티리얼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니언 머티리얼즈는 여러 희귀 금속, 즉 그 히토류 관련주로 엮여서 최근에 좀 많이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좀 격화됨에 따라서 이 관련주의 히토류 관련주와 그 대두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차트 좀 흐름으로 좀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2019년 한 5월 달에도 같은 내용으로 단기, 그러니까 한 일주일 안에 한 70% 정도 급등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 미중 관련해서 분쟁이 지속될 경우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상승 가능성이 좀 여력이 있다고도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상당히 이 종목은 뉴스에 좀 민감하므로 늘 뉴스를 좀 챙겨보시도록 하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대응하실 때 첫 번째로 손절 라인은 한 2% 정도로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2% 정도 잡으시고요. 이거 일단 매수해서 상승할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덜어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요. 그래도 난 좀 더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일반
어느 정도 이제 소량만 계속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매매 시그널은요 단기 매수 가능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TNG입니다. 일단 KTNG는 뭐 다 아시다시피 담배 인상 공사인데요. 이 담배 인상 공사에서 담배만 파는 게 아닙니다. 일단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이제 인삼 관련 제품들도 많이 좀 판매를 하는데요. 이 KTNG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하락한 이후에 상승도 뭐 크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흐름이 약간 좀 바뀌어서 어느 정도 차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있어요. 최근에 그 재난지원금을 주로 이제 담배, 뭐 이제 건강기능식품 사는데 많이 조금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이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바로 좀 보시자면요. 이 KTNG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금요일날 좀 거래가 조금 많이 터져졌고요. 그리고 한 기관에서 한 50만 주 정도의 그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생각에 있어서 단기 대응보다는 중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고요. 손절 라인을 한 8만 원 정도로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릴 때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수해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수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을 8만 원으로 잡아드리고 밀릴 때마다가 분할 매수 가능하고 단기 목표가는 1차로 한 8만 5천 원, 그 2차로 한 9만 원 정도 이상 보고 있고요. 중기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TC예요. KTC. 이 KTC는 일단 이제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 KCT입니다. KCT. 이게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 또 이제 키오스크 관련주에서 최근에 좀 많이 조금 부각이 되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뉴스냐면 세계 이제 중앙은행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준비한 그런 국가들도 좀 많고요. 또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에서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이제 내년까지 테스트 실행을 하겠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조금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을 좀 보시자면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단기라는 하면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도 한 60% 이상 수익이 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60% 정도 수익이 나면 사람들이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해져요. 따라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매수는 조금 보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키오스크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그 중앙 디지털 화폐 관련해선 내년까지도 꾸준한 관심은 지속 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이제 접근의 문제인데 매수 포인트의 문제인데 현재에서는 일단은 매수는 좀 보류하시고 어느 정도 눌릴 때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이 종목은 제 시그널은 일단 매수 보류 관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시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까지 9주 연속 상승한 시장이라서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홍콩 문제가 터지면서 우리 환율을 좀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38원 수준의 환율인데 아마 이게 트리거가 되면은 이제는 좀 지수 부담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21선이 혹시 무너지면은 비중은 전체적으로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청자분들이 질문 주신 종목, 첫째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사실 삼성전자는 뭐 단타 종목은 아니겠죠. 대한민국 대표 종목이고 아마 최근에 가장 애를 먹이는 종목이 됐을 텐데 그걸 좀 반문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를 이제 매수하셨을 때 어떤 아이디어로 매수를 하셨는지, 만약에 그 매수 아이디어가 연말까지 보면서 한 5%, 10% 수익을 목표로 한 아이디어였다면 뭐 굳이 지금 시장에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마땅히 교체할 종목을 찾기가 쉽겠는가? 그렇다면은 중장기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셨다면은 그 아이디어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굳이 매도 포인트를 찾는다면 지난 저점이 47,000원 수준인데 아마 이 수준까지 깨고 내려간다면 지수 자체가 제법 조정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47,000원이 깨진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이 지점에서 비중 조절 정도 하시는 걸로 생각하면 어떠신가. 삼성전자는 뭐 그냥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갖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이 풍국주정이에요. 풍국주정은 주정업체인데 이제 자회사가 수소를 이제 수출을 하는 회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수소 관련 테마주로 엮였는데 항상 이런 주식이 지금 차트를 통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인가를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주가의 프리미엄을 보려면 PBR 차트를 봐야 되는데 지난번 수소 테마 이슈가 있었을 때에도 PBR 프리미엄이 한 2.07 수준이었는데 지금도 거의 그 수준에 와서 프리미엄이 지금 거의 직전 고점까지 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기술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이틀 전에 거래량 잔뜩 실리면서 윗꼬리를 단 음봉을 맞은 적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좋지가 않죠. 지수 때도 고점 영역인데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거에는 좀 부담이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단기 대응이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 대응은 시가 대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가를 뚫는 요 시점이 매수 타점이에요. 그래서 요 22,600원 뚫을 때 매수를 해서 이런 건 크게 보는 게 아니고 한 2% 수준 보는 거기 때문에 23,100원대에 그냥 실현을 했으면 오늘 시가 대응으로 단타 대응이 가능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후순위에 있다 보니까 시가 대응이 좀 늦는 편이 있는데 다음에라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부담 있는 종목은 항상 시가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아프리카 TV예요. 아프리카 TV는 뭐 1인 미디어 방송의 대표 주자고 국내에는 1인 미디어 방송이 아프리카 TV밖에 없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을 받는데 최근에 좀 별풍선 주 매출이 좀 정체 중이라서 최근에 그게 이제 좀 조정을 받았고 1사분기도 뭐 딱히 실적이 밋밋하게 나와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지금 추가 매수를 짐작해서 하다가 흘러내리거나 시간이 걸리면 기회비용의 손실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추가 매수는 21선을 거래량 실리면서 강하게 양봉을 뚫을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확인 매매인데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불확실할 수가 있어요. 더 밀릴 수도 있고 옆으로 굉장히 횡보할 수도 있고 또 지수도 지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굳이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이 나쁘지는 않은데 타점을 잡는다면은 기다리고 계셨다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수급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딱히 지금 미리 못 쳐쓰지 말고 21선을 강하게 뚫는 거래량 실린 양봉이 나올 때 추가 매수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기 대응은 역시 시가 대응하시면 되는데 시가 대응할 기회를 안 주죠. 거래량이 안 맞춰서. 그래서 관망을 하시면서 21선을 뚫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 만나볼게요. 네, 3위부터 함께 보시면 김광만 위원님 올라와 계시고 2위에는 정재훈 위원님 올라와 있습니다. 1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박원재 위원님이 올라와 계신데요. 17.21%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현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3위에는 김광만 위원님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투온과 원익 IPS 올라와 있고요. 2위 올라와 계신 정재훈 위원님도 함께 만나볼게요. 네, SFA 반도체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을 진행한 지 2주가 됐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주셨던 종목 모두 다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 SFA 반도체는 3.4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와 있는데요. 5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13%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2위에는 코오롱, SKC 코오롱 피아 올라와 있고 1위에는 시젠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가 터치가 된 종목입니다. 2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익률에 도전하실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봐야 될 종목은 아까 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사실. 원익 QNC예요, 원익 QNC. 아까 좀 제가 잘못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었는데요. 다시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원익의 계열사들은 삼성의 사업에 대한 방향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과 비메모리 쪽,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다 한단 말이에요. 비메모리 쪽, 메모리 쪽, 디스플레이 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고, 장비들이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소재를 쓰겠죠. 소재를 쓰게 되면 원익 QNC의 소재에도 일정 부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계열사들은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또 하나 지주사격인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비메모리 투자를 진행을 하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플랜트 쪽이나 설계 쪽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이면은 틀림이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소부장 쪽에 있어서의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런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아까 15,000원 이하권역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생각은 똑같습니다. 급하게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14,900원에서 14,500원 이 정도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목표가는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자리대죠.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가보지 못했던 길이에요. 18,000원, 17,000원대 초반 자리대만 넘어가게 된다라면 신고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5월 달에 21%의 상승을 보였던,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지만, 부정시에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다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수 단가는 14,900원 자리대에서부터 한 14,500원 자리대, 그 자리대를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에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13,000원으로 좀 잡았어요. 13,000원 잡은 부분들이 만약에 이 13,000원 자리대를 깨버리게 되면 다시 박스 하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13,000원으로 잡고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